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지수도 그렇고요. 전체 분위기도 체감 지수도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을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지표라든가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시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전체 지수는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13%.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2510포인트인데 2500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최근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2500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76%, 83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크게 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 대금이 거래소가 거래 대금이 9조 1000억입니다.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죠. 10조가 안 되는 수치고요. 코스닥이 오늘 9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거래소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예전 17조까지 갔던 강 세장하고 대비했을 때는 거의 반토막 됐죠. 시장의 힘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제 특히 코스닥 쪽에서 배터리 소재 쪽이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었는데 그쪽이 거래량이 아주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도 오늘 이제 그래프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모양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또 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거래소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중요한 게요. 요 21선, 요 21선 이렇게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게 빨간 선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제가 이렇게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 종합지수입니다. 21선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요. 21선은 이제 생명선,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심리선, 심리가 살아있느냐, 이제 심리가 죽었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이분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21선은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 그러면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이 자리할 때는 여기 해볼 만한 시장입니다. 수익이 조금 나는 매매해도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21선 아래에 위치하는 이런 시장. 최근 한 보름간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 보름간 재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21선 위에 위치해 있으면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21선 아래에 위치해 있으면 죽어있는 시장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빌리자고 그러면 21선 위에 일봉이 위치한다 그러면 심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그러면 심리가 죽었다. 조금 이렇게 너무 그 과격한 표현 같긴 한데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은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시장에서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현금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그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이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21선 위에 위치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웬만한 종목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이렇게 이제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일봉들이요. 21선 아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 보름째 재미없는 시장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매매해 보셔서 알겠지만 최근에 매매를 해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선은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요 21선에 지금 시장이 갇혀 있다. 당분간은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보면 이게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추이를 이렇게 이어보면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근 한 10일째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은 시장의 힘, 에너지, 어떤 시장의 활기, 시장의 관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씩 에너지가 소갈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매매에서 별로 이렇게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장에서는 유일한 대처법이 이익 난 것들 조금 팔아주고요. 또 아니다 싶은 종목들 손절매도 하면서 계좌에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요. 이것도 현금도 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손해는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비용을 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현금을 마련하면서 그 다음 시장을 좀 대비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그 투자 방법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21선이라는 얘기죠. 생명선, 심리선.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매수주체별 수급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400억 매수 우위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금액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아니 코스닥에서 1,100억을 매도 우위를 했고요. 개인들이 한 1,600억 정도를 매수 우위했습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수를 집중하고 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코스닥 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도 우위하고 있다. 이게 특징 같아요. 이 추세가 근 지금 몇 달째 계속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시각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팔았던 사람들이 맞았다는 얘기죠. 코스닥 쪽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소재주나 이런 것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이렇게 주가 관리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 시각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종목 말씀드릴 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또 배터리 소재주들 셀 관련 종목들 그래프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까 그래요. 고객 예탁금 보면요. 51조 8천억입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는 살짝 늘기는 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객 예탁금이 그렇게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게 53조에서부터 51조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 줄어들고 있죠. 이제 며칠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동안 연초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났던 그 추세가 살짝 꺾였다.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예탁금 들어오는 추세가 살짝 꺾였다 이런 얘기죠. 예탁금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후행 지표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꺾이고 나서 시차를 두고 그 다음에 후행으로 해서 돈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근 한 달째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예탁금은 이제 조금 빠져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오거나 과열 국면은 아닌데 그마저도 지금 조금 빠져나가는 추세다. 주식시장이 꺾인 다음에 돈들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용융자, 신용도 이렇게 대출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을 많이 막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것도 하나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많이 꺾이면서 담보 미달돼서 강제로 반대 매매가 됐거나 또 이렇게 손절매하고 나온 그런 것들도 물량이 꽤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신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요. 길게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18조 7천억인데요. 절대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조금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주식을 증거금만 갖고 이렇게 바닥이다 싶을 때 과감하게 사는 그런 전략이죠. 근데 최근 시장이 미지근 이렇게 밀리면서 아마 미수로 주식을 샀던 분들은 상당히 손해가 크지 않았을까. 이틀 후에 그런 것들은 팔아줘야 되는데 안 팔아주게 되면 반대매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수금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보 미달돼서 아마 깡통 계좌 정리하면서 반대매매 나온 물량들도 꽤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안 팔게 되면 미수로 잡힙니다. 마이너스 난 부분이요. 그래서 미수가 지금 5,030억인데 적자는 금액이다. 이런 시장은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시장이다 볼 수 없겠죠. 아침에 반대매매가 나오는 시장은 좀 그렇게 수급해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죠. 미수가 이렇게 많았다. 이틀 후에 반대매매가 나가야 될 금액이 5천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매매는 아침 동시에가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이 수급 면에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제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듯이 이 상단 추세선에서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한계를 보이는 이런 게 근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재미없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당분간은 이런 추세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거래량이나 이렇게 시장의 에너지를 봐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답답하게 추세 상단에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시장에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상단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뚫지는 못하고 있죠. 상단 쪽에 이렇게 부딪혀서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오늘 1%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최근에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재미가 없었다가 최근 한 달간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대만 시장은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에 그 추세선 상단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가 최근에 앞에 고점을 어제 뚫었다가요. 오늘 이렇게 밀렸습니다. 오늘 한 0.7% 빠지면서요. 결과적으로 상단을 못 뚫었죠. 상해 시장도 우리한테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앞에 고점을 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 어제 마이너스 0.05%. 그래서 전체 추세를 보면 아직도 탄탄한 그런 모습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0.1%. 그래서 상승세가 유럽 시장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광판 보셨듯이 이렇게 음봉들이 길쭉하게 나면서 전체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이 별로 없죠. 어제 구독자 한 분이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를 하고 빠지면 얘기를 안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좀 뜻밖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가 답변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그날 이렇게 좀 화제가 될 만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일부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제가 특별한 언급을 안 했을 때는 좀 이렇게 견뎌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종목들은 좀 빠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좀 가지고 가보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추세가 깨졌습니다.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어떤 확신이 안 섰거나 또는 확실한 어떤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가지고 가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팔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미 글로벌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는 명백합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가장 수혜가 크게 이제 그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봤을 때 최근에 조정을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매물이 좀 소화가 됐지 않겠나.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모양이죠. 방향을 이렇게 오랜 횡보 끝에 방향을 우상향으로 이렇게 틀었기 때문에 이제 상단으로 이렇게 상방향으로 이제는 방향을 좀 튼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이제 어제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16%까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요 매물대 여기에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힘있게 뚫었기 때문에 수급상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그 악재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어제 이렇게 16%나 빠진 것이요. 제가 이제 추측한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물려서 한 1년, 2년 가지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관이나 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처 못 팔고 미적미적 하다가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끌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그 투자자들한테 이번에 이렇게 반등 국면은 빠져나가기 좋은 기회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물량을 다 한꺼번에 털어버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요. 급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거 아닌가. 그동안에 못 팔았던 게 아직도 매물이 조금 예전 급등 국면에서 샀던 분들이 아직도 매물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쪽은 제가 보기에 가격을 조금 아껴야 된다. 아직도 매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쫓아가서는 안 된다. 어제같이 이렇게 많이 밀린다고 그러면 그런 때는 좀 사도 되겠다. 여기가 지금 바닥권 아닙니까? 그렇죠? 요 바닥권 근처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3분기에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에서 또 설명회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설명회 하는 것 자체는요. 특히 한미글로벌은 지금 프로젝트를 한 7개 정도 받아나와서 가장 수혜가 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어제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보면 16%가 이렇게 빠지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어제 이제 아마 그런 섭섭함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종목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으로 한 3분기까지 가지고 가본다 생각으로 좀 가지고 계신 게 어떤가. 손절매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최근에 이제 배터리 셀, 배터리 소재 이런 종목들이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래프 보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이 맞다보다는 제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SDI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추세를 굳이 그려본다고 그러면 이런 추세겠죠. 이게 상승 추세라고 그러면 여기 좀 꺾였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매도 신호가 나온 것이다. 빠지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멈출지 모르지만 다시 반등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좀 이익이 나 있거나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러면 현금을 조금 마련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총이 130조가 넘어요. 현대차가 이 규모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60조 정도 됩니다. 기아차 두 개 다 합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됩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까지 합쳐도 세 개를 합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가장 크게 성장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추세선만 이렇게 넣고 보면 그래프만 넣고 보면 추세선이 좀 깨진 감이 있죠. 그렇죠? SDI가 조금 더 많이 빠졌다고 보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추세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나는 이런 종목들은 매도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조금 이렇게 일부는 현금화 시켜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어떤가.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여기서 더 안 빠질지는 모르지만 바로 반등하기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그래프입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개인들이 이렇게 올려놓고 외국인들은 뭐 공매도도 하고 최근에 많이 팔고 그랬는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형적인 쌍봉 모양이거든요. 쌍봉. 꼭지에서 나타나는 두 번에 걸친
이렇게 고점 그렇죠. 쌍봉도 매도 신호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매도 신호가 확실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거다 하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도 좀 현금화를 조금 해놓고 다음 그 기회를 노리는 게 어쩐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도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삼성 SDI하고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런 추세가 이렇게 깨졌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가 깨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났을 때가 매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그런 그 패턴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요.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0주 다를 판다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30주나 50주 정도는 현금화를 시켜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다시 상승세로 턴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파는 거는 지금 당장에 안 팔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 정도 이렇게 또 반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매도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참고해서 이렇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많이 쉬었다가 이제 일종의 순환매죠. 순환매성으로 매수세가 조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는 CS 윈드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 종목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7만 주, 기관이 한 15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싸 보이니까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다른 종목들, 특히 배터리 소재나 셀들이 몇 배씩 올라갈 때 풍력 관련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가 거의 못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기특하게도 이렇게 추세에서는 이렇게 딱 지키고 있더란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추세 바닥에서만 사면 크든 적든 수익을 내주는 그런 종목이라는 얘기죠. 바닥이 단단하다, 추세 바닥이.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지만 6.5% 정도 올라줬습니다. CS 윈드는요,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답답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게 가장 큰 그 주가가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분기 이후로 금년 말까지 지금 그 증권사들에서 내놓은 그 실적치 추정치를 보면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한 두세 배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실적도 가시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CS 윈드는 주가가 지금이 아주 매수하기 좋은 그런 가격이 아닌가. 더구나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하나 그 대안으로 CS 윈드를 이렇게 저는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수급으로 보면요,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녹색선. 그러고는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녹색선을 오늘 살짝 이렇게 뚫었습니다. 양봉을 길쭉하게 내면서요. 오늘 6% 정도 올라줬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또 금년에는 실적도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요, 제 유튜브 그 들어오신 분들 한 절반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한 절반은 꾸준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그 채널인데요. 근데 한 절반 정도는 항상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CS 윈드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매번 좀 번거롭지만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CS 윈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좋아 보이는 게 SPG죠. 로봇 관련주 대표 종목인데
조정을 이렇게 한 30% 깊게 받고 나서 지금 이렇게 60일선에서 50일선이죠. 수급선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부터 따졌을 때 4만 원에서부터 2만 7천 원까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성장성은 높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요. 아직도 로봇 관련주들은 대체로 대부분이 적자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SPG가 유일하게 실적이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PG는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모터, 로봇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로봇 얘기가 나왔지만 예전에는 가전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선풍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에 소형 모터가 조그만한 게 들어가죠. 거기에 이제 특화된 기업인데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그 점유율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SPG가 지금 이제 아주 기술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거의 이렇게 맞먹는다고 그래요. 일본이나 독일하고. 그러면서 해외 수출이 지금 한 75%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액에. 그러니까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 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 SPG는 아주 잘 나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이상 이렇게 만 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 4만 원까지 갔으니까 어찌 보면 최근 1년 동안 가장 재미가 좋았던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한 30% 조정을 받았다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아주 깊숙이 한 달 넘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다. 로봇 관련주는 또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한 번씩 얘기가 될 만한 그런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전 비전도 제가 이렇게 우량주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업무통합 시스템, 세무 회계 이쪽에서는 단연 독보적이고 독점적인 기업이다. 중소기업들이 90% 이상 더전 비전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그런 기업인데 다소 이제 성장성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해외 쪽으로나 이렇게 더 확산세가 좀 이렇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인데요. 그게 지금 근한 3년간 이렇게 행보내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 정도가 대충 바닥권 아니겠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최근에 와서는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금년에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전비전이 실적이 이제 답보 상태에 빠져들면서 주가가 못 올랐는데 금년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지금이 바닥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자. 사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 조건이 좋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로 봐도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더전비전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더전비전하고 비슷하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이 또 제가 보니까 GS건설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죠. GS건설도 베트남 쪽에서 이렇게 매출이 많이 기대된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리포트들 대신증권에서 추천 종목으로 이렇게 올려놨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 요게 저점인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쓰리 바닥이죠. 투 바닥도 바닥권 신호라고 그러는데 쓰리 바닥은 더 탄탄한 바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 가격대만 오면 누군가가 열심히 사주면서 반등을 시키는 그런 자리란 얘기죠. 지금 여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도 제가 보기에는 무난해 보이는데요. 여기가 매물 집중되죠. 여기 한 2만 한 3천 원 후반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가격보다 한 10% 정도 높은 가격인데 지금 사시기가 조금 주저된다고 그러면 기다리셨다가 포트에다 넣어놓고 보시다가 요 앞에 매물대 요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때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 위로는 이렇게 매물이 거의 없어요. 워낙 오랫동안 소외된 종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더전 비전하고 비슷한 그런 그래프거든요. 제가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주식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게 되면요.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게 된 주식들은 여기서 이렇게 물린 그 투자자들이 요 횡보 국면에서 대부분 견디지를 못합니다.
팔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손이 바뀌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올리게 되면 새로운 세력으로 이렇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일지는 장담하기는 어렵죠. 근데 요 횡보 국면을 우리가 이렇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상당폭 큰 수익을 내준다. 다만 이제 이 매복하는 기간 동안에 좀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죠? 사놓고 잊어버린다고 그래도 좋을 것 같고요. 사놓고 좀 진득하게 기다려 본다고 그러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 실적은 물론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대체로 실적 문제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더전비전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래프 모양이 비슷하긴 하고 또 실적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꾸준히 말씀드리다가요. 그게 나빠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좀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눈에 띌 만한 종목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들이 그날 이렇게 화끈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더 이렇게 관심이 더 가죠.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빼먹은 종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당분간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는 제가 이렇게 팔아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혹시 말씀을 안 드리는 종목이 있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혹시 더 궁금하시면 댓글로 이렇게 이 종목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의견을 제가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구독자 한 분이 그 말씀을 드려서 굳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장은 썩 좋지는 못한 시장입니다.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